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수업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말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은 안 하고 주요한 사항들, 꼭 공부해야 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체크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인데, 종류주식은 암기할 게 좀 많았죠. 이 개관을 보시면은 이익배당 및 자연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주에 대한 것인데, 이 우선주의 의미, 우리 순위가 빠른 것이지만 1% 우선주도 여기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건 자위권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인 거죠. 그렇죠? 자, 우선주가 된다는 건 이제 보통주라는 기준점이 되는 주식이 있고, 이거보다 우선하면입니다. 뒤면은 후배주, 섞이면 혼합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 주식, 그리고 제한되는 종류 주식인데, 배제된다는 건 의결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제한된다는 건 일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없는 주식의 발행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의결권 주식이라는 건 보통 이제 의결권이 완전히 배제된 주식을 말해요. 근데 의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들 있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고, 이건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딱 요만큼까지만 발행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초과하면은 그러면 넘어간 부분은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상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무효였는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환 주식의 경우에는 이 상환권을 회사가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가 가질 수도 있다. 주주가 가질 때 이 상환 주식에서 이 상환권은 형성권인 게 맞죠. 형성권인 게 맞지만 회사는 어찌됐건 이 상환의 대가를 반드시 이익, 배당 가능한 이익에서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주주가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형성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상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상환으로 주식 수는 바뀌죠. 주식 수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상환된다는 건 주식이 결국 사라지는 거거든요. 소각되는 것이어서 주식 수가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자본금의 변동이 없다.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자본금도 줄어드는 게 맞지만 이 경우는 그 공식이 깨진다고 말씀드렸고, 상환으로 없어진 주식을 재발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전환 주식은 종류 주식 간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류 주식 간의 전환에는 당연히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환권도 상환권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갖는 것이 원칙, 상환권과 이건 좀 다르죠. 형성권으로서 주주가 갖는 것으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 상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 전환 주식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언제 전환이 되느냐? 회사가 강제를 했을 때는 주권 제출 기한 만료시, 종료 시점, 그리고 주주가 행사했을 때 형성권 행사했을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나 행사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주식이 바뀌어요. 보통주에서 우선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바뀌기 때문에 배당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동액 배당하는 규정이 다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전부 다 일할 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뭐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들은 다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환으로 인해서 발행 가격이 일치해야 돼요. 한 주당 발행 가격을 일치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전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주식과 전환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전환 비율을 예를 들어 뭐 1대2로 정했으면 이게 없어지고 두 주가 발행되는 거죠. 그러면 전환으로 인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는 괜찮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 물론 이때는 자본금 증자가 있게 됩니다. 증자가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 수도 늘어날 수 있고. 어쨌든 발행가는 합쳐야 돼요. 발행가는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주의 발행가를 합치는 게 아니라 총액입니다. 발행가액의 총액을 맞춰야 된다는 거. 자본금 변동할 수 있느냐? 있죠. 근데 자본금이 감소하는 걸로 전환 비율을 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대1로 이거 두 주를 한 주로 전환한다. 그러면 주식수가 한 주가 줄어드는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으로 인해서 재발행할 수 있느냐? 재발행할 수 있죠. 재발행할 수 있지만 다시 전환권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총을 개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경우는 아니고 뭐 정관 변경이라던가 기업의 구조조정, 합병 등의 경우에만 개최되는 것이고, 전체 총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면 얘네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이때 얘네한테 물어본다는 것의 의미는 얘네가 또 다른 기관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정관 변경을 통과시켰지만 얘네가 허락을 안 해주면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나 뭐 주식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거나 인수권 행사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말할 때는 사적 자치가 우선하지 않는다. 정관 규정이나 또는 총회 교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강행 규정의 예외는 법률에만 있을 수 있어요. 법률에만. 그래서 종류주식과 같이 법에서 정해서 주주권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특정 주식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행사하거나 그리고 뭐 특별 이해관계인이나 감사 선임할 때 유권 제한되거나 뭐 그런 경우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단주의 경우에는 한 주가 안 된 애들이 이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다 법에서 정한 예외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의 예외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인데 주주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이거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주권의 발행과 관련해서 주권은 회사 성립 후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설립 과정 중에 주권을 발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납입기일 후에 발행해야 되는 거지 그 전에 발행할 수가 없어요. 미리 발행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 미리 발행하면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 회사 설립 중에는 성립 전에 발행하거나 또는 설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데 납입기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발행하는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발행해야 되고 발행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야 주권을 교부하고 주식을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발행한 주권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학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건 보실 필요 없고 교부 시설에 따라서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회사가 신주 발행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주권의 교부가 없다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때 양수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기다려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걔한테 주권을 줘봐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죠, 이 경우.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주주가 아직 될 수가 없죠.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얘네 둘 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회사가 주권을 만들어서 얘한테 줬단 말이에요. 얘는 여전히 얘가 주주란 말이에요. 얘가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해달라는 권리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채권자 가 계약의 효력은 있으니까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얘가 주주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주권을 주게 되면 이 교부시설에 따를 때 이 주권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권은 무효인 주권이 되는데 이 무효인 주권인 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선의취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선의취득하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주권을 훔친 사람으로부터 그걸 내가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유효하게 이걸 취득하려면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을 해야 돼요. 주권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적법한 소지로 추정받는 사람으로부터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양도인, 훔친 사람이 되겠죠. 보통은 절취하거나 그런 경우에서 이분들이 무권리자임이 원칙인데 뭐 그런 경우에 선의취득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판례는 무권 대리의 행위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이분이 나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무권 대리의 법적 효과는 무효예요, 무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본인한테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취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때에도 이 무권 대리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고 나는 선이어야 되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다는 것을 몰랐던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방식인 주권 교부에 의한 양도여야 되고 이렇게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하는 경우들은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된다. 더불어서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점유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 계정도 주권 교부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점유 계정은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근데 이거를 너한테 주는 건 맞는데 내가 좀 빌릴게. 그래서 실제로 교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점유 계정. 그래서 이때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소지 제도는 발행 전에 신청을 하면은 주권을 발행하지 말아야 되고 주권을 이미 발행했다면 주권 발행을 무효로 만들던가 받아서 주권을 회사에서 회수해서 무효로 만들던가 아니면 명의계서 대리인에게 임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치하는 거는 주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선의취득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불소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도나 입지를 위해서는 주권을 반환받거나 재발행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소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주권의 교부
교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다시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불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우리 불소신고를 할 수 있어 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불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와 관련해서는 주식의 양도, 소유권이 바뀌려면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 합의 그리고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점유 이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소유권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가 있지만. 주주 명부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 명부의 효력은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이 세 가지 효력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A가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도 교부했네요. 점유가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B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적법한 점유자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터잡아서 명예서를 청구하는 거야, 회사에게. 얘가 단독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여기 얘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 일로 넘어와.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걸 B로 바꿔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부상 주주가 B로 되게 되면은 진정한 주주로, 이제 주주로 추정이 됩니다. 점유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주주야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정력이라는 거는 내가 주주라는 것을, 진정한 주주라는 걸 입증할 필요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 규정 때문에 해석상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 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획일적 기준에 따라서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면책력은 회사 입장에서의 명부의 효력인데,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했다면 걔가 설사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과거의 면책력은 회사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변경된 판례는 그런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면책력이 인정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타인명의의 명의에서 형식설과 실질설 얘기는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선택형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풀면 되겠죠. 즉 지금 변경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는 실질주주의 존재가 입증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형식주주의 존재를 형식주주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명부상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한다. 권리자를 그렇게 확정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당거절이 있는 경우, 나는 적법하게 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별다른 반증 없이 명부상 명예서를 안 해줘. 그때는 부당거절임을 입증하고 명부에 이름이 없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그림은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A가 팔았어요. 근데 B의 이름을 빌려서 C가 산 거죠. 얘를 실질주주라고 하고, 이름 빌리네. 사용자 실질주주라고 하고, 얘를 대여자, 얘를 이제 형식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으로 명부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런 추정력이 있긴 하지만 실질주주, 주식의 소유자는 얘인 것이 맞죠. 얘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얘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권리 행사자를 확정한다. 이 존재가 입증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게 형식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에서 미필주주라는 애는 주식의 양도 효력도 발생했는데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이제 B로 안 바뀌고 A로 이름이 있을 텐데, 회사가 그냥 네가 권리 행사해라고 이거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 주는 거 안 됩니다. 이 명부에 회사도 구속을 받기 때문에 명부 외에 있는 자를 주주권 행사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인도. 다만 부당한 거절의 경우에는 다르죠. 자, 이제 얘가 멀쩡하게 주식을 사가지고 청구했는데 별다른 입증도 없이 거절해. 이걸 우리가 부당한 거절이라고 불렀죠. 부당한 거절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해요. 그러면서 가처분으로 내가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일단 인정해줘.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죠. 부당한 거절이면 물론 입증이 돼야죠, 이거는. 자, 요 정리된 내용을 좀 보면, 실질주주, 얘네들이 실질주주인데 얘네들은 주권 행사 못합니다. 회사가 인정해주는 것도 안 돼요. 명부에 올라가기 전까지. 다만 얘네들이 부당거절 당한 애라면 직접 주권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형식주주는 실질주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부에 따라서 권리 행사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명의 대여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무단으로 명부 이름을 고쳤거나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
그건 언제든지 뭐 주주권 행사자의 지위가 부정될 수 있죠. 세권적 효력이라는 건 창설적, 뭔가 지위를 없는 지위를 만들어주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폐쇄와 기준일 설명을 해보면 명부 폐쇄는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안 할게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해서 정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2주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정관에 폐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공고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폐쇄 기간 중에 뭐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명의개서나 질권 등록과 같은 권리에 대한 변경 기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랜다. 그 지난 강의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폐쇄 기간 중에 할 수 있느냐? 있죠. 근데 그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실기주 문제는 뭐였나요? 자, 요 문제였는데 미필주주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얘가 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청구 안 해가지고 여전히 A로 되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배당을 할 때 명부를 기준으로 하니까 A가 배당을 가져가는 게 맞고, 형식설에 따를 때 배당 청구권도 A만 있고 얘는 그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당이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적법하기는 한데 끊어가지고 보면은 얘네 둘 사이에서는 이미 주식이 양도된 효력이 있죠. 둘 사이에서 주식은 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보고 다수의 견해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주 배정에 대해서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관계나 아니면 양도 당사자 간의 관계나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판례가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서도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게 되면 B가 A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기본적으로 6개월 경과 전이면은 주권의 교부 없이 양도할 수 없지만 6개월 경과 후라면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이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때는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주권 교부가 있을 수 없죠. 미발행한 거니까. 다만 회사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가 걔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계약이 유효하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주권 발행 및 교부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양수인한테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양도인한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6개월이 경과하도록 미발행하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부 없이 양도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석상 민법의 일반 원칙인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른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 간에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통지 승낙은 필요 없고, 이거는 회사에게 이제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명의개설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추면 되고,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또는 승낙한 날이 빠른 사람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 통지라는 건 회사에 대한 통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도 통지가 필요하겠네. 그쵸. 그런데 이 문제가 없고 회사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 형식설에 따르면 명의개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나오면은 이중양도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필요하겠죠. 이중양도와 관련해서는 둘 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명부에 먼저 이름 올린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권리 행사를 다시 B가 바꿔달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다만 얘가 이제 확정일자에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얘가 권리 행사하는 걸 막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B가 A한테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경과 후에는 교부가 없기 때문에 주권의 점유로 인한 추정이 없죠. 추정이 없어서 이걸 스스로 입증하고 명예훼손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중양도와 관련해서는 둘 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양수인이 적극 개입했다면 두 번째 양수가 무효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아니라면은 얘가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C한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하기가 좀 어려워서 얘가 잽싸게 먼저 가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바꿔버리면 얘는
뭡니까? 이 C를 다시 B로 바꿔달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A로부터 확정일자를 다시 얻기 전까지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자회사 관계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양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 취득은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익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 명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비상장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취득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게 이익으로 취득할 때는 이런 목적이 필요 없고,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이익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정 목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례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뭐 이렇게 취득을 했건 이렇게 취득을 했건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요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해야 된다, 즉시 처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처분 의무가 없고 오로지 이사회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자회사 관계는 뭐 오늘 강의에도 제가 올려드린 강의에 다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합동 지배하는 경우에는 소유 당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내 걸로 더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자회사 관계가 되면 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 휴지설에 따라서 의결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리가 행사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기 주식과 다르게. 상호보유는 50%를 초과하진 않지만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는 취득은 할 수 있죠, 2%를. 근데 다만 의결권이 사라진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 경우에도 합동 지배형에 대한 내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보유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반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이 상호주 판단의 시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강의할 때. 그러면 시험을 못 내죠, 이거는. 상호보유주 판단 시점과 기준, 뭐 시점은 총회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기준은 명부상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 소유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데, 설명은 제가 안 했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관 규정을 두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식을 팔도록 양도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때 승인 청구를 하는 주체는 양수인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때 양수인은 주식을 취득한 자여야 하기 때문에 양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도와 양수인 둘 다 이사회에게 물어볼 수가 있고, 비상장사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고요. 요걸 통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주간 양도 제한 약정은 이런 경우가 아니죠. 법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들끼리 뭐 5년간 팔지 말자 이런 것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는 항상 무효다. 자, 회사에 대해서 항상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들 간의 약정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유효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 간의 양도 약정이 유효한지는 투하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불가능한 경우라면 무효다. 그 주주들끼리의 약정 자체도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 불가능 여부는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거는 투하 자금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이 절차는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담보는 요거는 이제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보는 안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해서는 받는 사람은 요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못 받는 사람으로서 주요 주주와 그의 직계 존비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절차는 정관 근거 규정의 범위 안에서 특별결의가 있어야 되고, 이 특별결의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부여 계약을 통해서 요게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공시한다. 한도는 뭐 무한정이 아니라 요만큼 말 할 수가 있고, 방법은 이걸 주는 걸 통상 생각할 수 있는데 예외를 줄 수도 있고, 차익을 정산하는 방식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은 2년 이상 재인제시켜야 된다는 게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는 법정되어 있지만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이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팔아먹을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폐쇄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는 효력을 납입한 때, 그 이익 배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동액 배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할 배당 규정에 따른다. 자, 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소집은 기본적으로 이사가 결정하고 대표가 집행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결정 자체를 3%의 소수주주, 감사위원회, 법원이 소집 명령을 대표한테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집행은 대표가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2주 전에 서면으로 합니다. 물론 동의하면 전잠수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일단 소집 통지 절차로서 이제 기간이 줄어들죠. 2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전원이 동의하면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서면 결의는 뒤에 나온 서면 투표랑은 달라요. 그건 총회를 아예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총회 결의 사항으로서의 권한을 보시면, 자, 주총 결의의 권한은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장설에 따라서 다른 기관의 결정 권한을 주총 권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못해요, 주총은. 그리고 목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해서 이 의제가 되는 목적사항이 결의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소수주주에게 주주 제한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총회 6주 전에 서면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제안은 의제 제안뿐만이 아니라 의안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장사의 경우에는 임기 중 임원 해임은 의제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제안할 수가 있는데, 이걸 부당 거절했을 때, 의제 제안을 부당 거절했을 때는 결의하자가 없고 손배 청구만 가능합니다. 근데 의안 제안을 부당 거절했을 때는 이건 결의하자로 볼 수 있다. 이 의안과 의제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안권 행사한 사람한테는 이걸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의 방법에 대한 것인데, 보통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수를 기준했을 때 과반,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의결정족수죠. 물론 이 4분의 1이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대놓고 과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출석해라와 같은 의사정족수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걸 정관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그게 발주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주요한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우리가 공부한 영업양도와 사후 설립, 합병도 있고 교환도 있고 많죠.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 변경도 있고. 자, 그 외에 특수결의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잘 보셔야겠죠. 조직 변경은 회사가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종류를. 그리고 교환이나 주식 교환이나 주식 이전 등으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임 면제는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할 때 그 책임을 봐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족수 계산할 때 발주에서 제외하는 애들은 의결권 배제, 상호보유주, 자기주식입니다. 그리고 판례가 원래 얘는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해석상 이렇게 여기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얘는 여기 있는 애라니까요. 얘랑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바꾼 게 아니고 이걸 유지하면서 신설한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까 이 보통결의 요건 중에서 요거를 감사선임 할 때는 없이 나온 사람의 과반으로 찬성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억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의결권수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이고, 예외가 법률 규정으로만 가능하다는 건 이 얘기가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법률 규정으로 예외는 많잖아요. 특별 이해관계인 행사 못한다, 또 감사 선임할 때 초과된 주식 의결권 행사 못한다 등등등, 법률에 따라서만 이 예외를 둘 수가 있다. 종유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명의개설을 해야지 행사할 수 있죠. 형식설에 따를 때. 다만 부당 거절의 경우에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입증하면 직접 주주권 행사할 수 있고, 대리 행사 가능하죠. 대리 행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 투표, 전자 투표 둘 다 가능한데, 얘는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자 투표는 매체만 다른 건데 이사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불통일 행사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찬반을 나눠서 이제 하는 것인데, 총회 3일 전에 해야 되고,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통일 행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주주가 여러 명이라던가, 아니면 법인이 주주라거나 이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다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3일 전에 이걸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총회 당일날 알려줘도 회사가 받아주면은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영업 양수도와
주식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얘기도 보면 주요 특별결의 사항인데요. 영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 양도도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이 중요한의 의미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규모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기타 이런 경우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영업 양수의 경우인데 영업 양수는 전부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산인수의 탈법행위인 사후 설립은 이런 것을 조건으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재산인수처럼. 재산인수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영업양도는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이게 영업양도 개념이 자산양도와 다르기 때문에 자산양도에 불과하면은 특별결의가 아니죠. 그렇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는 공장을 제조 공장을 하는 회사가 공장이 한 동밖에 없어요. 근데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공장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산양도로 말미암아 영업이 중단 폐지되는 결과가 처리되면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도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업양도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90%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 회사 주주가 전원이 동의하면 간이 영업양도 절차, 즉 이사의 결의로 가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회사가 매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하고 매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매수 의무라는 거는 결국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가격이 결정돼야 되잖아요. 가격은 협의와 법원의 결정 이 순서입니다. 이걸 하는 게 원칙이고 30일 내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매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반대 사후 청구입니다. 꼭 총회에 출석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사전에 반대하고 사후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에 출석해서 반대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다만 총회에 가서 찬성하면 반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청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정관 변경까지는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여기까지가 기말시험 범위거든요. 제가 강의를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자꾸 일정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 정리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질문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아직 답장을 못했어요.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답장해야죠. 자,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실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상법을 혹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